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기 기사 보셨나요? 이번에 주거용 생활 숙박시설에 대해서 올해 말부터 이행 강제금 부과가 예고된 가운데 강서구 롯데캐슬 르웨스트가 심의 끝에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뭐하는 짓이에요 이거? 예외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례를 만들면 안 되는데 예외를 주기 시작했어요. 요 상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건설사가 사기치더라도 정부에서 뒷수습을 해준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거 설명 없이 받았을 리가 없어요. 누가 그렇게 받겠냐. 그리고 처음부터 용도를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로 지었기 때문에 그걸로 허가를 내준 건데 정부가 그냥 바꿔주고 있어요. 그러면요, 우리가 그런 경우 있잖아요. 빌라 중에서 제가 제일 위험한 빌라가 뭐라고 그랬죠? 근생 빌라라고 그랬죠. 빌라는 뭐 다세대나 뭐 이런 걸로 나와야 되는데 근린생활시설로 있는 빌라가 있다고 그랬어요. 요거는 실질적으로 빌라로 쓰면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뭐 취사 뭐 이런 것들 다 걸리면은 없애야 돼요. 그래서 근생 빌라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진짜 위험하다. 그 이야기했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생활형 숙박시설은 취사 가능한 숙박시설인데 취사 가능하니까 숙박시설인지 모르고 주택인 줄 알았다 라고 분양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간 세입자들도 속았으니까 근생 빌라 들어갔는데 나는 근생인 줄 몰랐다. 빌라로 바꿔줘라. 그럼 바꿔줘요? 근데 근생 빌라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근생이기 때문에 전세금이 낮죠. 저런 것도 그럼 해결해줘야지. 그거랑 다를 바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딱 말씀하신 대로 아까 채팅을 르웨스트는 뭐 용도 변경 안 되면 잔금 대출 안 나오고 그래서 롯데는 시청하다 이렇게 올리셨고, 그래서 넘어가게 생겼으니 용도 변경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얼마 전에 GS건설하고 롯데건설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롯데건설이 왜 위험해졌다? 아니, 롯데건설이 어떻게 위험해질 수가 있어요? 롯데인데? 근데 롯데건설의 모회사인 지금 롯데케미컬이 적자가 심화되고 신용등급 떨어지고, 태영건설이나 GS건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뭐 했어요? 자체적으로 자산정리 들어가기 시작했죠. 근데 롯데건설은 롯데케미컬의 그 자회사이기 때문에 모 기업인 롯데케미컬이 자회사 정리를 하고 있다. 매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심화됐으니까 지금 얘를 통과시켜줬다는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얘를 예외로 두기 하나 시작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다른 생숙들은 형평성에 따라서 해줘야 되는 거겠네요? 그럴 거면은 다 해줘야죠. 바꾸고 싶으면. 그러니까요. 주택을 숙박시설로 바꾸고 싶고, 저는 여기 사무실에 공간이 좀 있으니까 저기다가 샤워기 설치하고서 화장실 만들고, 그래가지고, 여기를 주거시설로 살고 싶어요. 바꿔줘야죠. 왜? 왜 쟤만 바꿔줘요? 근데 만약에 얘가 지금 미입주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현금이 안 들어오죠. 잔금 안 치르고 손실 보더라도 취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다. 그러면 이게 건설사 유동성 위기로 오죠. 요거 못 오게 하려고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피해 문제가 심하니까. 특히 롯데건설처럼 대형 건설사가 터지게 되면은 중국에서 뭐 헝다 터지고 비구이안 터졌던 것처럼 여파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법을 바꾸는 거다 지금. 저런 게 어딨어요 세상에. 다 바꿔줘야 된다니까요. 징징대면 바꿔줘요. 지금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마피가 되게 심했었는데 이제 오피스텔 됐으니까 마피도 사라지겠죠. 부동산 부양책이네요. 그런 거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사실 저것도 이제 정리 대상 중에 하나였죠. 청담동에서도 사업이 빠그라진 게 그게 주거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호텔 시설이었기 때문에 빠그라진 거죠.
근데 저것도 사실은 생숙은 오피스텔보다 호텔에 가깝다고 그랬어요. 늘 말씀드렸지만 취사되는 호텔이다. 수익형 호텔 같은 거다. 호텔 분양도 망가지면은 이제 주거시설로 바꾸고, 지산도 이제 주거시설로 바꾸지 않을까요, 우리? 지산도 바꾸고, 또 바꿀 게 뭐 있을까요? 물류센터도 단독주택으로 바꿉시다, 우리. 레지던스 같은이 아니라 레지던스예요. 생활형 숙박시설이. 신축 상가도 주거로 바꾸고. 공급 과잉 되겠네. 또 뭐 있죠? 요즘 안 되는 거? 공장도 다 바꿔요. 그러면요, 어떤 게 문제가 될까요? 비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예기치 못한 공급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은 생숙 산 사람들은 살았다지만 반대로 오피스텔 산 사람들은 정부 정책 때문에 죽는다예요. 나는 생활형 숙박시설이 저런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누가 뭔 소리를 하더라도 저기가 위치가 좋더라도 쟤는 생숙이니까 안 사. 그러면은 오히려 합리적으로 꼼꼼히 둘러보고 제대로 알고서 산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된다. 생숙 살리려고 해가지고 나는 생숙에 대해서 다 알아서, 특히 어떤 곳이 그러냐면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게 영종도. 생활형 숙박시설 모른다고요? 영종도만 보더라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영종도 오피스텔이 있고 영종도 레지던스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몰랐으면은 레지던스를 많이 샀겠죠. 근데 레지던스가 분양이 안 되고 오피스텔이 분양이 잘 됐어요. 영종도는 전입신고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나왔거든. 다른 데 같으면 전입신고 크게 영향 생각 안 했을 텐데, 영종도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가 왜 영향이 크냐면은 거기 연육교 요금에 대해서 영종도에 전입신고가 된 사람들은 일부 면제를 해주니까, 뭐 하루에 한 차례, 뭐 두 차례, 뭐 이 정도 면제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사고 사람들이 레지던스 안 샀어요. 근데 영종도가 아닌 곳들은 샀죠. 왜? 전입신고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 안 했으니까. 레지던스 뜰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제 와서 비주택 시장이 무너지니까, 비주택 시장이 제일 많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비아파트 시장이 무너지고 아파트만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주거시설보다 주거시설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나는 몰랐습니다 하고 징징댄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봐서 악의로 사놓고서 선의인 척하는 사람들 때문에 진짜 선의의 피해자들을 만들어지는 정책을 서울시에서 한 거다. 멋대로. 근생은 상가임대차 월세가 되는 거고, 제대로 한다면 근생 빌라를 하니까 사기치는 거고, 그 다음에 생숙은 월세가 아니라 장기투숙비입니다. 원래대로 따지면 월세를 받는 게 아니라 장기투숙비를 받는 거고, 오피스텔은 월세인 거고. 그래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겨나게 만드는 거다. 그러면요, 생활형 숙박시설만 터지고 끝날 것을 오피스텔까지 같이 터지게 만드는 상황이 되는 거고, 오히려 생활형 숙박시설 알고 나서 징징댄 사람들 때문에 정상적으로 오피스텔 받은 사람들이 터지게 되면은 마곡 같은 경우에 오히려 낫겠죠. 근데 저 위치는 아니더라도 나는 오피스텔을 사고 싶고 조금 벗어나서 마곡 출퇴근 수요 잡아야지 라고 오피스텔 산 사람들 수요 떨어져가지고 수익률 엄청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은 시장 왜곡을 너무 하고 있어요. 몰라서 샀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거기 다 써 있는데. 계약서도 안 읽어보고 산다고요? 보험도 약간 읽어보고 가입하는데 그 큰 돈을 쓰면서 계약서 한 번 안 읽는다고요? 여기서 과거에 비투 살려준다, 영끌 살려준다, 그런 일 없다고 말했던 것을 이번에 증명한 거다. 그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입더라도 저기서 징징대서 그 목소리가 커지면은 그것을 그냥 해주는 정부라는 것이 드러났다. 고분양가로 받은 사람들, 특히 고분양가로 받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산이 되는 사람들이죠. 자산가들의 자산을 지켜주고 그 다음에 건설사들의 폐업을 막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공정성을 훼손하고 징징대면 들어주는 것을 선례로 남겨놨다는 거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